안녕하세요. 절약과 자기계발 좋아하는 30대 직장인 김일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망하고 5년 동안 개고생할 수 있었던 인생을 3년으로 줄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현생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으로 너희의 고통은 줄여줄 수 있다. 제가 잘나서 훈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욜로 됐다 골로 가면 남들은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가는 길을 혼자 국토 타고 비포장 타다 늦은 나이에 겨우 휴게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교훈을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쇼츠 미리 보기가 되어드릴게요. 이 영상은 고소득자들에겐 득될 거 하나 없는 시간 낭비 영상입니다. 뒤로 가게 하시고요. 내가 개차반 인생을 살아도 받아줄 부모님이 있는 금수저들도 뒤로 가기, 알뜰하고 저축도 잘하는 똑순이들도 뒤로 가기,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영상이니까 뒤로 가기 누르세요. 하지만 돈도 없는데 어설픈 자취를 하려고 드릉드릉 하거나 절약이 너무 하고 싶어서 동기부여 받고 싶은데 좋은 말보다는 남이 망한 케이스를 예지몽 삼아서 마음을 다잡고 싶은 사람들은 봐도 괜찮습니다. 제 영상이 항상 달리는 악플이 있어요. 보자마자 지워서 모르실 수 있는데 100만 유튜버도 아닌 저같이 가성비 없는 협소 유튜버를 굳이 검색으로 찾아내서 악플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욕먹는 이유는 목소리가 구려서 못생겨서 이런 게 아니고요. 30살 넘게 나이 처먹고 부모님이랑 산다. 그래놓고 250만원 언저리 푼돈 벌면서 저축 100만원 이상 했다고 자랑하는 꼴이 보기 싫다. 나와서 살아봐라. 저축할 돈 1도 없다. 부모님이랑 살면 1억은 넘게 있어야지 고작 100만원 넘게 저축하면서 어그로를 끈다. 부모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 받으면서 사는 기생충 같은 유튜버 거릅니다. 신박한 돈 모으는 방법을 원했다면 실망하셨을 테니까 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기생충은 아닙니다. 차라리 캥거루족이라고 하면 그건 일부 맞는 표현이니까 인정합니다만 푼돈 월급 250만원 언저리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모자라요. 하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급 받는 사람들 중 절반이 25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부모님이랑 산다면 1억은 있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부모님과 살았을 때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다 있으셨던 거죠. 그런 분들이라면 저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게. 왜 그렇게 제 영상을 보면 부하가 치밀어서 구독자도 잘 안 써주는 댓글까지 선수 써줄까 하고 가만히 복귀해보니까 알겠어요. 자기들이 무리해서 자취를 하고 돈을 펑펑 쓰고 저축도 못하고 카드 빚에 빌빌대는 현생을 사는데 이 인생을 10년 정도 살다 보면 나의 미래는 지금 영상에서 잠옷 입고 절약해라라고 주절되는 저 여자구나 라는 동물적 직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호소력 짙은 문체로 댓글을 달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 쇼츠 미리 보기가 되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사람다운 삶을 나이대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도 한 소비했던 사람이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벌써 독립을 다시 했어야 하는데 변수가 생겨 내후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부터 저의 과거사와 기생충 같다고 하는 현재의 삶, 별것도 없으면서 자취복만 맞은 여러분의 상황을 믹스매치하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무조건 자취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저처럼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자취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기준은 어설픈 자취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단 저의 자취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대학교 때 통학거리가 멀어서 졸업반 때만 자취를 짧게 했었어요. 졸업 작품을 하려면 밤을 많이 새야 되는데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대학 등록금은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보태주셨고 대학에서 집안 사정에 따라 학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킹한민국의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알바를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라떼 시급은 2,000원대였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가고 주말에는 오후에서 새벽 마감 알바, 방학은 시급 많은 편의점 새벽 알바까지 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방학 때 미리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 다니면서 쓸 용돈이 부족했어요. 부모님 학비 대주시는데 용돈까지 받을 수 없잖아요. 기생충이면 알바하지 말고 택시 타고 학교 다녔어야 했는데 제가 돌연변이라 그랬는지 유전자 변이가 와서 알바하고 그랬습니다. 무사히 졸업 후 본가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 준비할 때도 알바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취뽀를 하게 되죠. 아쉽게도 제가 대기업 출신이 아니라서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벌써 언제 쪽이야. 첫 직장이 11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저한테 항상 월급의 50%는 저축해야 한다고 청약에 강제 저축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900만 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1억 가까이 아니면 1억 넘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인간미가 떨어지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센 바람이 독립바람입니다. 자, 이제 사회라는 정글에 들어선 분들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세요. 직장 선배들과 밥을 먹다 보면 저에게 혼자 사는지 부모님과 사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부모님이랑 산다라고 하니까 세상 모질이 같다는 야유와 함께 이제 어른인데 나와서 살아야지, 난 엄마는 보고 싶지만 엄마랑은 못 산다 등등 집에서 사는 저를 유아 퇴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드릉드릉 했던 게, 제가 성인이 돼서도 동생과 방을 썼어요. 제 방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침대를 써본 적이 없어요. 방이 좁아서. 뭐 작은 집에 내 식구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자취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각자 혼자 쓰는 방이 있다? 자취하려는 마음 잠시 곱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여튼 또 회사 때문에 자취를 시작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합니다. 먹을 거 사들고 가겠죠? 낭만 가득한 자취방, 아늑한 스탠드 조명,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플레이리스트. 먼지 난다고 엄마가 얼씬도 못하게 한 러그를 걔는 힙하게 깔고 있어. 그럼 자취 욕망이 샘솟습니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자취 브이로그, 오늘의 집 꾸미기 어플 보면 자취 꿈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쥐뿔도 없으면 잠시 미뤄두라는 겁니다. 또 청약은 들었냐면서 재정 상태를 묻는 선배들에게 부모님이 사회생활은 처음이니까 제가 낭비할까봐 저축 관리도 해주세요. 그래서 돈 잘 모으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또 저를 굉장히 한심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돈 맡기는 거 아니다. 어렸을 때 세뱃돈을 그렇게 뺏겨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어른이는 쓸 땐 쓰고 네 돈은 네가 관리해야지. 라는 어드바이스를 주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실제로 부모님이 자식이 번 돈으로 사업하고 말아먹는 걸 반복하는 분들이셨어요. 사람은 자기 경험치만큼 인생을 살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 돈을 2배로 불려줄 능력은 없었지만 제 돈을 쓰실 분들은 아니었고 지켜주실 수는 있었거든요. 제가 현명한 20대였다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자꾸 저를 초딩 취급하는 것 같아서 괜히 없는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깡만 있던 시절이었고, 귀가 팔랑이던 20대에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1000만 원 넘게 모아준 저축통장을 감사한 대신 노여움으로 여기고 그동안 안 먹고 안 쓴 내 세월이 세상 짠하게 느껴져요. 어설픈 자취를 하려고 하려는 지금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취의 명분이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평소엔 돼지우리처럼 해놓은 내 방 엄마가 치워놔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침대 위에 또 옷무덤을 만들어 놓다가도 갑자기 자취낭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엄마가 치워놓은 방 보고 발작 변이가 생겨요. 나도 성인인데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만졌다면서 싸웁니다. 또 밖에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부모님이 나의 행방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잖아요. 핸드폰에 엄마, 아빠라고 뜨면 가문의 역적 보듯이 노려보고 무음 처리합니다. 계속 싸움을 하면서 막 명분을 만들어요. 내가 자취했으면 이런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어른인데 간섭을 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이 기승전 자취로 바뀝니다. 기승전 독립. 이 자취로망 바이러스의 합병증이 있는데 바로 충동구매 낭비입니다.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요. 자취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것도 없고 꼰대들 사이에서 힘들게 번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해? 라면서 저축하는 돈이 줄어들고 맛집 가고 핫플 가고 여행 가고 전시회 가고 월급을 다 써요. 맛집, 핫플, 여행, 전시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은 잘못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가랭이 찢어지게 하고는 내가 잘못이죠. 제 말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독해력 딸리는 분들이 있어서 상기시켜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절약이 절실한 분들, 자취로망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리 다 살아보고 망해보고 개가천선하면서 터득한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봐야 하고 비싼 것도 써본 놈들이 쓴다면서 여행 갈 때도 숙소 막 100만 원짜리 즐기면서 굳이 28인치 캐리어 사서 그 안에 쇼핑한 물건들 채워오면서 인증샷 찍고 즐거워하고 수화물 오바된 걸 나의 재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때 또 뭔가 신의 계시가 있었는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강제 자취가 시작됩니다. 지금 기준 강제지만
그때는 완전 로또 맞은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자식 백수 되는 것보다 지방 가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또 지방은 서울보다 월세도 엄청 쌉니다. 지방 풀옵션 투룸이나 3룸, 그것도 신축 아파트 월세가 보증금 500만원, 그리고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했어요. 갑작스럽게 한 이전이라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자취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폭주하죠. 심심하면 집안에 채울 물건 사러 이케아에 출석 체크하고, 음식 해먹겠어요? 시켜먹고 사먹죠. 그리고 부모님 있을 땐 야식도 못 시켜먹었는데 야식 엄청 시켜먹었습니다. 그땐 설상가상 저는 차도 있었어요. 서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돼서 업무 외근용 플러스 주말에는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지방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주말에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갈 데도 없거든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괜히 엄마 아빠 보고 싶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차 할부도 있었어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그 모든 생활을 하자니 카드빚 갚느라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용카드가 뱉어버리는 카드빚을 열심히 갚으면서 욜로욜로 하다가 회사가 투자에 실패해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입사한 지 한 4, 5년 만의 일이었는데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처음 해봤잖아요. 진짜 저는 욜로에서 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 없어요. 있는 돈도 다 썼어요. 집 있을 땐 감성, 나올 땐 쓰레기인 짐을 가지고 본가로 왔습니다. 지방은 티오가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개짜 같고 한심해 보이겠지만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저의 과거와 비슷한 자취 로드를 밟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취 로망을 수혈하면서 사는 배짱이들이 있는데요. 회사에 가까운 복층 오피스텔에 감성 넘치게 사는데 한숨 쉬는 동료가 있어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전세 대출 갚느라 저축은커녕 저녁 먹을 돈도 없어서 과자로 끼니 때웠다는 얘기 듣고 그럼 다시 집에 들어가 라고 했더니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대요. 잔소리 듣느니 과자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저도 듣기 싫죠. 근데 돈도 못 모아서 이생망이라면서요.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면 일단 돈을 모으는 선택을 하셔야죠.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이걸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취하는데 부모님이 수시로 와서 청소해주고 장 봐서 냉장고 채워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합니까? 반찬은 먹을 놈이 가서 받아와야지. 이건 쌍방과실이기는 해요. 또 전세, 월세 살면서 분기별로 인테리어 바꾸는 변신의 금손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뭐 그렇게 보기 좋으라고 꾸며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페인트 사느라 돈 다 써놓고. 물론 인테리어로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뭐든지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만든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적어도 똔똔입니다. 여튼 폐업과 탕진으로 거지꼴로 본가에 들어와 번아웃, 번뇌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절약러로 환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어보자 라고 재취업을 도전하고 성공하게 되죠. 그때 월급을 230 정도 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월급의 60에서 70% 저축을 무조건 했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모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인성도 조금 개과천선된 30대 여성으로 재탄생되면서 저의 본가 생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생도 마침 결혼해서 방을 혼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20대와 30대의 본가 생활은 다릅니다. 20대도 어른이지만 약간의 응석 스킬이 가능해요. 30대 때는 응석 부렸다가는 다음날 밥숟가락이 사라집니다. 쫓겨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고 룸메이트, 조력자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단 얘기예요. 20대 때는 부모님도 한창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하시지만 3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도 슬슬 은퇴할 나이대가 돼요.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요. 자식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가 되십니다. 제가 먹는 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20kg씩 사둬야 되고요. 제가 입는 속옷, 양말 직접 세탁해야 되고요. 엄마가 집안 청소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로봇 청소기 사서 저 대신 걔한테 위임합니다. 엄마가 세탁기 돌리면 제가 가서 빨래 꺼내서 널거나 마르면 계속 차곡차곡 엄마, 아빠, 나 분류해놔야 되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값에 보태시라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드려야 되고요. 절약 때문에 회사에 저는 도시락 싸거든요. 엄마가 반찬 있니?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도시락 반찬 정도는 쇼핑해서 냉장고에 미리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출근할 때 들고 나가서 버려야 되고요. 폭력, 학대, 강박증 제외하고 부모님과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와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불평만 한 경우거든요. 출근할 때 입으려고 했는데 세탁 안 해놨다고 짜증내면서
대문 쾅 닫고 출근하는 사람들 있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늙었을 때 반성하니까 저처럼 기생충 추잡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일단 부모님의 지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세를 세이브하고 월급을 급속도로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저는 2년 만에 수도권에 싼 월세나 전세 대출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다시 독립의 양날개를 펼치면서 퍼덕퍼덕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운이 안 좋다라는 걸 의인화하면 저라는 인간이 되는 것인지 대뜸 코로나라는 역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중국에 엄청 큰 생산 공장이 있는 회사였는데 그때 중국 봉쇄되고 생산 멈추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막심한 손해를 보시고 가장 먼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보다 작은 파이였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을 모조리 잘라버립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되신 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접니다. 전 코로나 실업자로 JTBC 뉴스에도 나온 셀럽이에요. 셀럽 출신입니다. 실업급여 타면서 예전에 저라면 현타의 히키코모리처럼 지냈겠지만 절약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난 이상 자기 개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약도 하게 되고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법은 뭘까? 유튜브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봤어요. 30대 중반인 제가 실업자가 되고 이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에게 연봉을 맞춰주면서 대우를 해줄 성인군자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어린애들 좀 더 싸게 월급 주고 단기 알바로 막 쓰면 되거든요. 제가 30대 중반일 때 재취업하면서 면접 볼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혼자 사세요? 결혼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내 커리어는 안 보고 왜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했는데 결혼하면 금방 그만두시니까 라는 말로 막 하시더라고요. 요새 자기 일 하고 싶은 기혼 여성들도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저는 실업급여가 바닥을 보이기 전에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월급의 55%, 60% 이상은 저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얼마나 모았나 라고 보니까 대략 한 6천만 원 넘겠더라고요. 천천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핑계네, 기생충이네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남의 뇌 속까지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람 인생은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아도 당하는 일이 생기고 회사는 의외로 쉽게 망해요. 어설픈 자취로 돈을 낭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 잘 안 뽑는다면서요. 게다가 AI가 일을 대체하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퇴사 좋아하시잖아요. 돈 없이 자취하면 퇴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월세 전세 대출 내야 돼서. 퇴사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본가 있으면서 최대한 돈을 모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집을 천천히 알아보는 거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부모 등쳐 먹고 산다는 분들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은 월급의 50% 이상을 대출과 카드값 갚느라 끼니도 대충 먹으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했으니 나는 진정한 어른, 쟤는 기생충이라면서 정신승리하고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서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산다고 말하는 게 쪽팔려서 나가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만큼 한심한 게 없고요. 절약 제대로 하고 돈 쓰지 말고 모아서 2천, 3천 되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나가서 살고 싶다, 난 잘 살 수 있다 하면 응원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돈도 열심히 모으시고 자취도 막 열심히 하시면서 막 살림 스킬도 엄청나고 그런 분들은 저도 부러워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어설픈 자취를 하다가 보면은 골로 간다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면서 절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대 분들은 데이트 비용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